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을 받아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도 보셨을 거고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료 리딩을 받았는데 수익은 안 나고 오히려 더 손실 나서 유료 리딩 비와 이제 그 손실 나는 비용까지 다 지불했던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유료 리딩, 사실 이 주식판이라는 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누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그 전문가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 사실 이 주식판에서 이희진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기도 많았고, 사실 그게 지금 판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유료 리딩에 혹하실 수도 있고, 많이 조금 끌림을 당한다 해야 되나요? 조금 그래서 이제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쵸, 무료 리딩도 손해보죠. 그쵸, 리딩으로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조금 많으세요.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40대, 50대, 왜냐면은 조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40대, 50대 넘어가시면은 좀 공부하시기도 귀찮아 하시고,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주식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정말 주식으로 수익 내는 분들은 정말 고학력자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정말 잘하는 투자자들 보면은 고학력자 아니신 분들도 많고, 고졸도 많으시고 중졸도 많으시고,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자기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달려있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할 수 있다 라는 저는 좀 자신감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어요. 저도 학벌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익도 내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 이 유료 리딩을 받아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기존에 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죠. 유료 리딩이 쓰는 그런 수법들, 걔네들이 잘못됐다 라는 것 제외하고 왜 유료 리딩을 받아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딱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셔서 저는 이거를 한 3가지 정도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은 항상 변하니까 한꺼번에 많은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리딩 실력이랑 이거는 맞아요. 리지님이 말하신 대로 리딩 실력이랑 개인 실력은 확실히 다르고, 창영님이 말하는 내 기준이 없어서 이것도 좀 맞고, 유료 리딩 자체가 개미꼬시기라 생각 들어서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료 리딩 하는 애들이 그걸 어떻게 무료 리딩이나 어떻게 사용을 해서 그 개인들의 돈을 뺐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했었고, 리딩 맡기면 내가 접근 안 해도 알아서 해줄 거라는 생각, 습관. 태기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죠. 직장인 투자자는 즉각 대응이 안 되니까 리딩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쵸? 대부분 리딩 하시는 분들은 좀 단타 리딩을 많이 하시는데,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그 리딩을 받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란 정말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일단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로 세력들의 심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세력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가, 심기라고까지 얘기를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보통 리딩이 들어갈 때 이거는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게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만든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대부분 오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몇 주 이상 몇 주 이렇게까지 유료 리딩은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거 맞죠? 다른 경험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정도로 거의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호가창이죠. 주식 수까지는 안 줘요. 주식 수까지는 안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주식 수까지는 안 줬던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료 리딩은 이렇게 오죠.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절 라인도 뭐 손절 라인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력이에요. 세력인데 이런 리딩이 와요. 유료 리딩. 근데 유료 리딩을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뭐 최소한 10명, 뭐 15명 이렇게 되는데 그 자금이 100만 원씩만 들어간다 해도 1,500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원만 들어가겠어요? 그 유료 리딩 듣는데 100만 원 넣지만 사겠어요? 1,000만 원, 뭐 많으신 분들은 뭐 한 3,000만 원, 막 2,000만 원 이렇게 해도 들어가고, 뭐 적게는 뭐 300? 보통 한 300에서 500 들어가죠. 15명이라고 칩시다. 15명이 뭐 1,000만 원이 들어가면 1억 5천이에요. 뭐 1억 5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죠. 이 사람이 리딩을 했어요. 근데 1억 5천에 이제 매수가가 주어지니까 매수가 지키시는 분도 있고 안 지키시는 분도 뭐 가지각색이겠지만 보통 한 호가에 이제 1억 5천이나 뭐 그 정도의 물량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갑자기 특정 호가에 물량이 쌓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럼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도 뭐 주식 투자하시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뭐 동호회가 들어왔다느니 뭐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제 그쵸,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죠.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매수가 막 뭐 중후난방인데 매수 호가는 뭐 한 세 호가, 두 호가, 세 호가 내에서 갑자기 막 물량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이거 주가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매집을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저기다가 호가창을 흔들어요. 갑자기 호가를 갑자기 막 1억 5천 막 2억 되는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당연히 눈치채죠. 여기서 또 동호회가 들어왔구나, 누가 들어왔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이제 누가 들어왔구나 생각하면 그거 올릴까요? 저 같으면 안 올릴 것 같아요. 뭐 특정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보통은 그렇게 올리진 않겠죠. 얘네가 누가 노리고 있구나. 어차피 그 개인들은 시간만 좀 질질 끌어주고 급락이 나오면은 안 사거나 바로 물량 던지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특정 동호회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네를 이용해서 내 물량을 좀 던지고 수익을 본 상태에서 나는 그냥 급락 만들어서 다시 걔네들이 먹은 물량 토해내게 만들고.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 것 같나요? 뻔히 보이는데 갑자기 이런 뭐 한솔 PNS도 그렇고 뭐 여러 종목 중에서 갑자기 막 이런 종목에서 호가가 갑자기 들어와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눈치채고 저는 안 줄 거, 저라면은 그 사람들 수익 안 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하는 게 세력들의 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 호가 넣을 때 세력들이 눈치를 못 채게 호가를 넣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특정 뭐 동일한 물량을 거의 넣지도 않고 뭐 시기도 조금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력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채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리딩을 하게 되면은 유료 리딩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력들이 눈치를 채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리딩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뭐 이런 낮은 호가에 있는 종목들은 안 해요. 그날 진짜 올라가고 있고 물량이 엄청 많죠. 뭐 보시면은 하여튼 물량이 엄청 많은 종목들을 거의 리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리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못하시는 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개인 실력과 리딩 실력이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개인으로 투자를 할 때는 뭐 많이 들어가야 2, 3천이 들어가는데 2, 3천 정도는 사실 세력들이 눈치가 챌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나 혼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눈에 띄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개인 실력자 분이 이제 리딩을 하게 돼서 그런 종목에 이제 갑자기 몇 억씩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이제 걔네들도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 눈치를 못 채게 리딩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력들의 심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딩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징이 유료 리딩 회원수가 엄청 적어요. 한 진짜 많아요. 10명? 보통은 뭐 5명, 7명, 7명에서 한 1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도 있고, 리딩을 하게 되면은 한 종목에 이제 리딩을 하면은 거기에 투자될 수 있는 자금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금의 총 그런 걸 계산했을 때 인원수가 일단 적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보다는 막 그날 급등 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거래량 엄청 많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이 기준이 이전에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 아니라 이전에도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나오고 물량이 조금 있던 그런 종목에서 리딩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는 유료 리딩을 하게 되면 이 세력들이 무조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조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마다 투자 스타일이 모두 달라요. 사실 투자 스타일이라는 게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의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성격이 투자에서도 다 다르거든요. 뭐 정말 진짜 나는 성격이 급해서 뭐 단타 치는 걸 좋아하고 빨리빨리 수익이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난 단타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좀 버티고 싶어, 버티고 가져갈 수 있어 라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상황적인 면을 보면은 누구는 이제 진짜 전업 투자자라고 해서 빨리빨리 즉각 대응이 가능하지만 어느 분들은 직장인 투자자여서 그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상황도 다르고 다 성향도 다 달라요. 근데 유료 리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다 일어나 하는 거거든요. 성격이나 뭐 투자 스타일 이런 걸 개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종목이랑 이거 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잘 얘기를 안 해주죠. 손절선을 뭐 얘기를 해준다 해도 사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리딩을 듣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다르고, 무작정 쫓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무작정 쫓아 해도 이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은 좀 기다려요. 그 리딩 하는 분이 여기서 좀 기다리세요 하면은 기다리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하시는 거 이제 뭐 판매를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그게 옳은 판단이 됐니, 뭐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니 막 이렇게 판단이 되긴 하지만 개인들의 투자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 리딩을 받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개인이 다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료 리딩을 받아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이런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그 투자, 보통 유료 리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투자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 이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자기 기법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기법이 공개되는 순간 이제 이 사람은 자기한테 리딩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 기법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투자해야 되는지 좀 잘 안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몇 번 보고 했는데 그냥 매수가 매도 호가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해주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는 안 알려줘요. 정확하게도 안 알려줄 뿐더러 간혹 이러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 내가 똑같은 매매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해서 찾아라. 그 말은 즉슨 뭐 계속해서 리딩 들어라. 뭐 한 달에 뭐 몇백씩 들잖아요. 리딩 하는데 그거 하면서 계속 들으라는 거죠. 리딩을. 이거 리딩하는 기법을 알려주게 되면은 이제 투자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안 알려주니까, 그 종목에 왜 투자해야 되고 이 종목이 어떤지, 이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유료 리딩에서는 그냥 뭐 매수가, 뭐 매도가, 뭐 종목 이렇게만 그냥 정해주다 보니까 사실 수익 나기도 어렵죠. 이거 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유료 리딩을 받고 투자를 해도 이게 내려가면은 정말 불안한 거예요. 나는 이게 왜 여기서 투자해야 되지는 모르는데 그냥 저 사람이 투자를 하라 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왜 거기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그게 또 손실권 나면은 그 사람한테 말도 못하죠. 그 사람은 그때 매도하라고 했으니까. 이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도 몇 명 봤었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극히 드물고, 제가 생각하기에 유료 리딩을 받는 거는
조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유료 리딩을 안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 이유죠. 사실 유료 리딩이란 게 수익 내기도 정말 어렵고, 왜 어려운지는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어렵고, 유료 리딩을 받아서 뭐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100만 원씩 내고 뭐 몇십만 원씩 내고 달달이 뭐 그걸 굳이 들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정말 중독성이 있다는 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동의하실 거잖아요. 그 중독성이 있는 주식 그거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유료 리딩비를 올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유료 리딩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더 이상 뭐 주식을 접을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뭐 운 좋게 처음에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찾는데, 그 다른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또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유료 리딩에 의지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보고 뭐 이 영상을 보고 이전 영상도 있겠지만 보시고 이제 유료 리딩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많이 끄시고, 그 관심 가질 시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 조금 많이 고민해 보시고,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공부하시기 어렵잖아요. 어려우시니까 뭐 공부하시는 방법은 그날 그냥 뭐 1시간 정도 상한가 나온 종목, 이제 뭐 하한가 나온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은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 상한가 나오는 건 괜히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한가가 나오는 거라, 좀 그런 차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심이 주식 투자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익 내실 수 있는 비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제 유료 강의에 대해서 강의 그 OT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사실 주식의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만 아시면 되는데, 그 핵심이 하나로 이렇게 나무로 표현하자면은 나무 기둥이라 해야 되나요? 그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핵심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핵심 하나를 파악하시면은 사실 여러 가지 투자 기법도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익 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뭐 와조스킵은 뭐 정말 주식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와조스킵은 리노, 뭐 창원개미,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서 단테님, 뭐 이러신 분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에서 이제 서로 파생돼서 다 나와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그거를 조금 파악하시면은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가 수익 나는 방법을 좀 발견하실 거예요. 뭐 계속 하시면은 방법 하실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그 방법을 발견했을 때 그 방법이 수익이 뭐 엄청 크게 나지 않더라도 수익이 계속해서 나는 방법이란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수익률을 크게 내주고 뭐 수익률이 엄청 커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엄청 작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뭐 매매를 해서 막 월에 뭐 몇 억씩 벌고 몇 천만 원씩 우습게 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뭐 월에 많이 해봤자 뭐 몇백 이렇게 벌어. 근데 그게 남이랑 비교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게 흔들림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이제 매매법을 찾았을 때, 수익 나는 매매법을 찾았다면은 남이랑 비교하시지 말고 그냥 그 매매법 꾸준히 연구하셔서, 네, 계속 연구하시면 어쨌든 그 사람 수준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수익 내는 방법을 빨리 한 가지 찾으셔서 그거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고 남과 비교하시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셔야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투자하시면서 사실 뭐 저희 단톡방에서도 수익 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도 수익 나면 수익 인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흔들리시잖아요. 아, 나는 왜 저런 수익 못 낼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경험했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 나는 거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좀 하기 힘들죠. 그렇게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보시고 이 사람의 타점을 어디서 잡았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시고 도움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뭐 그걸 저는 굳이 막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는 방법이라면은 남과 크게 비교하시지 마시고 그 길을 쭉 걸어가시면서 계속 다듬으셔서 좀 큰 수익 내는 방법으로 만드셨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그들이 전문가일까? 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거는 길게 얘기는 안 할 거고 좀 짧은 얘기인데 여러분은 이 주식 세상, 주식 시장에서 어떤 분들을 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사실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이나 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뭐 증권사나 뭐 은행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사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뭐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증권이나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문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식을 잘하는 걸 확인하고서는 입사를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뭐 토익 점수 아니면 여기서 통용되는 증권 뭐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뭐 투자 자문 인력사 뭐 자산운용사 그런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뽑죠. 사실 그 자격증 공부 지금 저도 하고 있는데 그 자격증에서는 주식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네,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법률적인 내용이나 어느 정도 뭐 지켜야 되는 내용 이런 내용들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주식을 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너무 조금 엄청 신뢰하시거나 이러시지는 조금 안 하셨으면 전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의 돈을 굴린단 말이죠. 개인의 돈을 굴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회사의 돈을 굴리고 그에 맞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뭐 기업의 펀드멘탈을 분석을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자기들은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회사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 내 돈 가지고 진짜 하루하루 1% 2%가 빠지면은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뭐 그런 상황 자체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증권사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그게 잘못됐건 틀렸다는 거는 얘기를 떠나서 다른 상황에 있는데 자기의 상황을 갖고서는 이제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정말 긴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뭐 얘네들이 말하는 뭐 펀드멘탈이나 뭐 재무제표를 확실하게 개인이 이렇게 다 파악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터진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터진 사건이 이거 DLS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거 DLS가 사실 조금 위험한 상품이거든요. 이게 안정적인 상품이 아닌데 보시면은 안정형 고객에게 이제 100% 원금 손실 있는 DLS를 판매를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이게 그 고객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정형 고객의 100% 원금 손실 위험 DLS를 판매를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도 판매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도 되고 있고 사실 뭐 DLS가 이번에 진짜 아예 원금을 다 건질 수 없는 수준까지도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증권사나 뭐 은행 이런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특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에서 봤었는데 펀드 뭐 매니저나 뭐 이런 애들이
그 투자의 성과를 가지고 수익을 매기는 경우가 조금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얼마만큼 팔렸냐에 대한 그런 뭐 보너스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 네,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뭐 증권사나 은행만 믿고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뭐 이 말이 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동일한 거죠. 결국 자신이 공부를 해서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는 이 정도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지, 뭐 여기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뭐 지금 이 시간에 귀한 시간 내셔서 뭐 방송도 보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